혹시 엄청 비싼 물건 만드는 회사 하면 뭐가 생각나요? 명품백 만드는 브랜드? 아니면 뭐 대당 2천억쯤 하는 비행기 만드는 회사? 아니면 뭐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만드는 기업? 근데 오늘 주제인 이 기업은요, 대당 가격이 한 2천억쯤 되는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라는 평을 듣는 장비를 만들어서 파는데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뭐 인텔이고 뭐 TSMC고 뭐 다들 빨리 받고 싶어가지고 막 줄을 서. 그 조그만 2천억짜리를. 이걸 1년에 50대만 팔아도 얼마야? 50대면은 10조? 근데 이 장비가 없으면요, 뭐 아이폰도 갤럭시도 뭐 고성능 컴퓨터도 사실상 만들기가 어려운데 레어템이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이요, 우리한테 더 파세요 막 해도요, 그러고 싶은데 물량이 딸리네요, 더 만들기가 어려워요, 막 이렇게 나와. 더 팔면 좋은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싶은데, 그래서 심지어 중고 장비도 인기예요. 좀 더 들어보시면 말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반도체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계세요? 뭐 삼전, 뭐 하이닉스, TSMC, 뭐 인텔 등등 뭐 국장과 미장을 가리지 않고. 근데 주식은 투자하는데 뭐 반도체 주요 공정위니 생태계니 뭐 무슨 뭐 면나노니 파운드리니 팹리스니 심지어 반도체라는 게 대체 뭔지 뭐 이런 거에는 생각보다 별로 관심이 많이 없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금방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주제인 이 회사가 만드는 장비가 없으면요,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전체가 정말로 곤란해져요. 반도체 혁신이 멈추면 우리 생활도 그만큼 진전이 안 될 거 아니야. 발전이 안 될 거 아니야. 생각해봐요. 막 전화기, 노트북 이런 게 막 계속 작아져 왔잖아. 옛날엔 막 이렇게 막 쓰다가 막 점점 작아져 왔는데 이게 더 이상 안 작고 안 가벼워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게 없으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야. 이 작은 거 쓰다가 큰 거 쓰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죠? 자, 이번 주제는요, 많은 사람이 들어본 적 없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라는 평을 받는, 세계 반도체 전쟁의 판도를 바꾼 궁극의 레어템을 만드는 말도 안 되는 기업 ASML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장비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지금 같은 세상에 뭐 따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왜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중국한테는요, 이 ASML의 최신형 기기 같은 경우에는 못 팔게 압력을 넣고 막 그러는 거겠죠. 이게 미세 반도체 공정의 핵심이니까. 자, 왜 그러는 건지 최대한 단순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일단 반도체가 근데 대체 뭐 하는 건데? 라고 물으신다면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서요, 디지털 세상은 그게 뭐든지 간에 결국 최소 단위로 쪼개보면 이게 0과 1로 이루어진 세계라고 하잖아요. 0과 1을 막 조합해서 나타낼 수 있는. 비유를 해볼게요. 왜 우리가 스위치를 생각해보면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스위치를 끄면 0이고 키면 1이고 이게 스위치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 개 있는 걸 어떤 건 키고 어떤 건 끄면 일종의 신호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가령 안방은 켜, 그리고 욕실은 끈다. 그러면 이건 집에 아빠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안방, 거실, 욕실 막 다 켜놔. 그러면 집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다는 뜻이다. 스위치로만 표시를 하면 어떤 신호를 준다는 거죠. 이런 일종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회로가 엄청 많으면 훨씬 복잡한, 그리고 높은 수준의 계산도 가능해지겠죠. 이런 회로가 많으면 뭐 성능도 좋아지는 거고, 그죠? 그런 회로, 스위치를 좁은 공간에다가 막 엄청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약속된 계산을 하고, 그걸 통해서 기억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스위치는 크니까 이게 작게 만드는 게 관건이겠죠. 이건 좀 뒤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자, 아무튼 이 반도체, 크게는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로 나눠볼 수 있죠. 이걸 또 한번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뭐 기억하는 애가 있고 이걸 계산하는 애가 있고, 기억하는 애가 메모리, 계산하는 애가 시스템. 삼성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 점유율 70%가량을 점유하면서 꽉 잡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뭐 D램, 뭐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죠. 그리고 뭐 인텔, AMD, 뭐 엔비디아 등이 만드는 CPU, GPU, AP 같은 게 시스템 반도체죠. 자, 그러면 이 반도체 업계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누구냐?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업체는요, 설계와 생산을 같이 하는 삼성, 인텔, 하이닉스 등을 IDM 업체라고 하고요,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 AMD, 엔비디아 등이 있죠. 반도체 생산 공장을 패브리케이션 파실리티, 그러니까 줄여서 팹이라고 하는데요, 이 팹, 그러니까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는 걸 팹리스, 이해가 되죠? IDM이 있고 팹리스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설계 전문 팹리스에서 설계한 거를 대신 생산만 해주는 파운드리 업체가 있죠. 설계만 한다고 끝이 아니잖아. 누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기업이 대만의 TSMC 같은 회사, 삼성도 이 사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죠. 그래, 뭐 메모리, 시스템, 뭐 파운드리, 팹리스 뭐 다 좋은데 ASML 얘기는 언제 할 건데? 그래서 다시 반도체 생산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왜 스위치 얘기 기억나시죠? 스위치. 이게 문제는 집에서 쓰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크기의 회로라고 하면요,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모아놓는 게 그렇게 안 어렵지만요, 뭐 손으로 배선 달고 하면 되니까, 그죠? 눈에 보이고.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반도체는 이렇게 손톱만한 그보다 작은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그만 거 안에 어떻게 그렇게 회로를 많이 때려 넣을 수 있을까? 스위치가 막 여기 막 들어있는 거지, 일종의. 심지어 요새는 그 손톱만한 칩에다가 회로가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조그만 칩에 회로를 막 수십억 개를 때려 넣으니까. 그러니까 이 웨이퍼 한 장을 보면 회로가 조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 단위의 회로들이 실제로 막 작동을 하는 거지. 이게 말이 돼 싶은데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기억을 하고 그러는 거지, 걔들이. 그 0101을 막 통해가지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ASML의 역할이 나옵니다. 혹시 왜 카메라, 즉석 카메라, 필름 카메라 이런 거 사진 찍어봤어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조리개가 쫙 열렸다 닫히면서요, 그 사이에 찍으려는 대상에서 빛이 반사돼가지고 이 빛이 들어온 게 필름의 상으로 딱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 그림을 순식간에 그린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사진도 옛날보다 계속 시간이 갈수록 지금이 해상도가 높아지면서 훨씬 선명해지잖아요, 그죠? 반도체를 만들 때도요, 이 실리콘 판, 웨이퍼라고 하죠.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위치 같은 회로를 조 단위 개수로 막 새기려면 이걸 무슨 펜으로 그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쌀알에다가 막 글씨 쓰는 분들 막 이렇게 막 얇은 펜으로. 그럼 막 그렇게 해도 막 불가능하지. 그래서 빛으로 회로들을 그리는 거예요, 사진 찍듯이. 이걸 반도체 주요 공정의 노광, 리소그래피라고 하죠. 노광이라는 말 자체가 카메라에서 셔터 눌렀을 때 비로운 빛으로 여기다 필름에다가 이렇게 빛을 비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려진 그림에다가 회로도에다가요, 금속 물질을 입히고 또 후공정 등등을 거치면 이렇게 회로가 쫙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회로를 쫙 복잡하게 그려야 되는데 줄 설 때 이렇게 밀착 막 간격 좁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둘이 붙지는 막 더 패턴, 그러니까 회로 간 간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 리소그래피 기술이 발전해 왔어요. 아까 빛으로 그린다고 했잖아. 빛도 점점 더 짧은 파장을 써가지고 간격을 줄이게. 근데 이게 파장이 짧아질수록 더 미세한 선을 그릴 수 있대. 근데 이게 지금은 이런 패턴의 선을 어느 정도로 미세하게 그릴 수 있냐면요, 몇 나노 수준? 나노라고 하면 뭐 많이 들어봤지만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1나노미터가 10억 분의 1미터니까요 머리카락 한 올에 5만 분의 1, 10만 분의 1? 이걸 나눠서 그리는 수준이랄까?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머리카락 한 올에다가 아주 복잡한 그림을 다 그려 놓을 수 있는 거죠. 지도 그리듯이. 머리카락 안에 그 지도가 자세히 들어가면 있는 거지. 그걸 극자외선으로 막 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카락 5만 분의 1, 10만 분의 1 수준이니까 거의 뭐 미쳤지. 그래서 왜 삼성전자나 TSMC가 뭐 몇 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 반도체 칩에다가 회로의 폭을 그만큼 미세하게 그려 넣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더 폭이 좁은 애들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성공하면 회로를 더 폭이 좁게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칩이 작아질 수가 있잖아요. 칩이 작아지면 어때요? 그러면 전자제품 크기도 줄고 전력 소비도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핸드폰도 작아지고 노트북도 작아지고 얇아지고 점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다 들어가지. 모든 거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 안에 막 계산하고 막 이런 애들이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안에 그거를 조그맣게 만들려면 칩이 좀 작아져야 되고 그 안에 회로가 많아져야 될 거 아니야. 복잡한 계산도 하고 기억도 하고 하려면. 근데 이게 막 크다고 생각해봐. 그럼 막 에어팟이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왜 그렇게 미세 공정에 집착하느냐 하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걸 작게 만들어야 그래야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오는 칩의 개수가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경쟁자들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쉽게 말해서 남는 게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래서 선두권 업체들이 그렇게 뭐 몇 나노 공정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회로 그림을 가장 미세하게 폭이 좁게 그려주는 장비가 바로 ASM일 거예요. 기존 장비보다 무려 14배나 더 미세하게 그린다. 뭐 이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원리를 알면 자외선 쏘는 기계 그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실제로 예전에는 ASML뿐만 아니라요, 이게 빛을 다루는 일이니까 기존에 렌즈 만드는 걸로 유명한 회사들도 이 분야에 많이 도전했어요. 지금 최고 수준의 기계 말고 예전 수준의 기계에서는 니콘 같은 데가 이 장비 잘 만들었어요. 근데 90년대까지만 해도 뭐 일본의 니콘 등의 업체가 주름 잡았던 이 판에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1984년에 필립스랑 시작한 네덜란드 업체가 스타트업처럼 튀어나오는 거지. 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업체가 이 판에 뛰어든 거예요. 다른 업체들 입장에선 그랬을 거 아니야. 야, 쟤들 뭐하냐 이제 와서. 실제로 당시를 회상하면서요, ASML의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는 경쟁자들이 더 잘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게 무슨 얘기냐, 90년대까지만 해도요, 다른 선두권 리소그래피 업체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기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ASML은 거기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90년대 후반부터 그걸 개선하는 데 집중한 거예요. 똑같은 걸 계속 따라 만드는 데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 개선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요, 트윈 스캔 방식이라고 해서 남들이 막 웨이퍼 표면을 확인하고 그림 패턴을 확인하고 이걸 따로따로 확인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ASML이 당시에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업체잖아. 자금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자체 기술, 어떤 자체 생산력만 키우려는 고집을 버리고요. 열심히 해서 내가 따라가야지 뭐 이건 있지만 똑같이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하면서 생각을 오픈하는 거지. 어떻게 했느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랑 손을 잡습니다. 왜 우리가 안경점이나 디카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는 그 마크. 세계 최고의 렌즈 생산 기업 칼 자이스랑 손을 잡고요. 그래서 칼 자이스한테 렌즈 생산을 맡기죠. 또 최고의 레이저 장비 만드는 미국 업체는 아예 인수해버렸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니까 최고 수준의 어떤 지식 생산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거죠. 그 과정에서요, 어라 얘들이 뭔가 해낼 것 같아 보이네 뭐 이랬는지 이 삼성, 인텔, TSMC 같은 고객님들이요 첨단 장비 개발에 공동 투자를 하자 계약도 맺습니다. 근데 그 ASML만 만들 수 있는 EUV 장비의 그 EUV 극자외선이라는 걸 다른 업체들도 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했느냐? 왜 아까 다른 업체들보다 ASML 장비가 14배 더 미세하게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릴 수 있다고. 기존의 장비에서 쓰던 심자외선보다 극자외선이 훨씬 다루기가 힘든 거예요. 까다롭고. 이 극자외선이 쏘기만 해도 금방 공기 중에 흡수돼 버려. 그러니까 얼마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쏘면은 렌즈도 통과를 못하네. 그래서 야 이거 무슨 ASML 저거 뭐 극자외선 가지고 뭐 한다는데 야 저거 안 돼. 저거 결국 못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고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최고 수준의 업체들, 최고의 지식 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칼자이스가 몇 달에 걸쳐서 막 연마하고 가공하고 빛이 뭐 렌즈를 통과 못하니까 막 특수 코팅한 거울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통과를 딱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막 반사 시켜가지고 빛이 전달되게 하고요. 원래는 옛날에 이렇게 쏘던 거면 이렇게 얘가 못 가니까 이걸 막 거울을 막 특수 코팅한 걸 막 미세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가게 만드는 거지. 또 인수한 미국 레이저 회사는 그 빛을 강하게 만들고 얘가 공기 중에서 못 가니까 이 원룸만한 기계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 파장이 극도로 짧은 극자외선을 자유자재로 다뤄서요 원하는 상태로 선명하게 회로를 더 좁은 폭으로 그릴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합니다. 2018년부터는 양산에 들어가죠. ASML이 이 장비를 실제 생산에 성공하고 나서요 이렇게 되니까 다들 막 네임펜 쓸 때 0.2mm, 3mm 펜촉 볼펜, 초극세 펜촉 볼펜을 쓰게 되는 거지. 뭐 우리는 뭐 계속 그냥 네임펜 쓸래, 네임펜이면 돼, 우리 수준에서는 뭐 이름은 모르겠지만 선두권, 앞서가는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걸 안 살 재간이 없는 거죠. 같은 공간에 더 좋은 칩을 만들 수 있고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경쟁자들도 부랴부랴 막 이 기계를 만들고 싶은데 ASML은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거에 계속 도전해 온 거잖아요, 그죠? 일단 시간 싸움에서 훨씬 앞서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뭐 독일이랑 뭐 미국에서 뭐 여러 회사 기술을 합해서 장비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막 노하우가 흩어져 있는 건데 이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장비를 만들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ASML 같은 경우도 이 EUV 장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0대 정도밖에 못 만드는 건데 ASML이 같이 일하는 회사들 중에 중요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막 지분 사고 아예 회사를 막 인수해버렸네. 쭉 막 지분 사고 인수하고 다 해버린 거죠. 촘촘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사이에서 아예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딱 그냥 구축했다고 할까?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뭘 해볼 틈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부품이 다 있고 설계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해도요 이게 뭔가를 실제로 만들 때 노하우라는 게 있잖아요. 왜 조립식 장난감 같은 것도 이렇게 설명서 있다고 똑같이 다 못 만들거든요, 그죠? 똥손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걸 잘 못 만들기도 해요. 부품만 빠뜨리고, 그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ASML의 EUV 장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선두권 반도체 업체들이 다 사가기에도 부족한 정도예요. 근데 또 세상에 아주 고성능 반도체만 필요한 건 아니니까 EUV 장비 말고 DUV 장비 쓰는 업체도 아주 많은데 ASML은 심지어 이 DUV 장비도 잘 만들고 있죠. 아무튼 그렇게 경쟁자들이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ASML은 이제 지금보다 더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는 장비를 내놓겠다고 하죠. 당연히 뭐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그거 다 예약 걸어놓은 상태고요. 사야 될 거 아니야. 그 좋은 장비 나오는데 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야, 쟤 매직으로 쓰고 얘는 네임펜으로 쓰는데 갑자기 막 0.2mm, 3mm 나오면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애플처럼 뭐 구글, 아마존, 메타도 반도체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하는데 더 작고 전력 덜 쓰고 정교하면서도 강력한 칩을 만들려는 경쟁이 계속되면요 그걸 생산하려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ASML 장비를 안 쓸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ASML이 한국에도 1,8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있죠. 금방 200명가량을 더 충원한다고 하는데요. 워낙 한국에 큰 반도체 업체들이 있으니까요. ASML이 그리는 세계의 큰 부분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생각해봐도 그 비싼 장비들을 계속 막 돌리고 막 유지하고 보수하고 또 그거 잘 돌아가게 막 애플리케이션 막 구동시키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튼 자, 앞으로 ASML은 어떻게 될까요? 남들이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기술 개발, 세계 최고의 업체들과의 손을 잡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속하면서 앞으로도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ASML이 없으면 세계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고 세상은 과거로 돌아간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라는 평판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